담양지역의 장터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담양장이라고 하는 곳은요, 담양지방은 대나무로 매우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는 대나무가 매우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대나무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담양장을 배경으로 한 이 시는 성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 가난했던 삶과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던 어머니를 회상하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과거에 대한 얘기군요. 그죠? 근데 이 시가 또 특징적인 것이 이 과거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까지도 쭉 이어지면서 형상화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1년과 3년은 운문적, 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2년은 산문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야기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작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장에 김삿갓은 죽고 찬빗으로 이를 잡던 시절도 가고 대나무 전성 시절에 깜짝이야. 좀 전에 읽었던 게 1년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2년이 되겠네. 그죠? 새벽설이 밝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기를 이고 장에 가시고 고구마로 점심을 때운 뒤 기다리는 오후. 너무 심심해 9살 난 내가 2살 터울 동생 손을 잡고 신장로를 따라 마중을 갔었다. 이 심리가 짱짱한 길. 버스는 하루에 2번 다녔지만 꼬박꼬박 걸어오셨으므로 가다 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생각하며 낯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어가면서 하염없이. 그런데 이 고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서 해가 떨렁졌다. 배는 고프고 으스스 무서워져 한참 망설이다가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멀고 캄캄한 어둠에 동생은 울고 기진맥진 한밤중에야 호롱 들고 찾아 나선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그날따라 버스로 오시고. 요즘도 장날이면 허리 굽은 어머니,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에 옆에 쭈그리고 앉아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자, 요게 3년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떤 문체상의 특징, 어떤 시적 구조의 특징이 확 드러나죠. 그죠? 1년하고 3년, 그 다음에 2년 이렇게 빠져요. 자, 그럼 우리는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장에 김삿갓은 죽고 죽장 대나무 지팡이 찬빗으로 이잡던 시절도 가고. 찬빗은요 아주 가늘어요. 그죠?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대나무로 만든 빗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나무 전성 시절에 대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던 시절, 즉 대나무가 대접받던 시절에 라고 본다면 제목이 담양장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담양은 대나무 지역으로 유명해요. 근데 김삿갓은 죽고 이를 잡던 시절도 가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대나무를 사용하던 시대는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났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장이라든가 찬빗은 결국 대나무 전성 시절을 전성 시절을 대표하는 소재라고 봐야죠. 어떤 전체의 부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뭐다? 대유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죽장에 김삿갓은 죽고 찬빗으로 이를 잡던 시절도 가고 고. 자, 연결어미를 반복해서 리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으로 가겠네요. 이제 1년은 대나무가 사용되었던 시절에 대한 어떤 과거를 보여주고 있다면 2년 가겠어요. 새벽설이 밝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 이고 장에 가시고. 자, 산문의 형태로 문체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간다는 거예요. 바구니 한 줄을 이고 가요. 그럼 왜 가겠어요? 팔려고 가겠죠. 결국은 생계를 위해서 새벽에 장에 나가는 어머니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마로 점심을 때운 뒤 가난한 삶이죠. 기다리는 오후 시간이 변했네요. 어디서 어디까지? 새벽설이 밟을 때에서 오후까지 쭉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기다려요? 어머니를 기다리겠죠. 그죠? 내지는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죠. 누가? 주체는 화자와 동생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화자는 지금의 화자야? 아니야. 과거 화자야. 왜? 여기 보면 9살 난 나라고 돼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너무 심심해. 심심해? 에이, 심심하겠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겠지요. 9살 내가 어린 화자죠? 경험자가 되겠고요. 2살 터울 동생 손을 잡고 2살이면 7살 되겠네. 그지? 신장로를 따라 과거 마중 갔었다. 시간을 나타내죠. 과거, 회상, 회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리가 짱짱한 길, 멀고도 매우 힘든 길. 버스는 하루에 2번 다녔지만 그만큼 외진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꼬박꼬박 걸어오셨으므로 꼬박꼬박 왜? 차비를 아끼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꼬박꼬박이라는 것은 늘 항상 즉 어머니의 어떤 일상이 드러나고 있다. 차비를 아끼려고 이제 꼬박꼬박 걸어온대요. 한참 이 심리를요. 가다 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라고 생각하며 가다 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일종의 기대감이죠. 낯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어가면서 하염없이 이건 뭐예요? 길이 하염없이 멀다는 거겠죠. 또 하염없이 이때 하염없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화자의 심정이죠. 어떤 심정? 막막한 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하염없이라는 부사어와 문장부호를 사용해서 길이 멀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막막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야기 뒤집어졌네요. 이 고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서 인용이군요. 해가 덜렁 졌다. 덜컹 졌다. 허이, 지문 안 되는데 이 고개를 아직 못 넘었잖아. 뭐예요? 불안감이에요. 배는 고프고 으스스스 무서워져 무서움, 두려움을 강조하네요. 한참 망설이다가 왜 망설여? 해가 졌잖아. 배고프잖아. 내적 갈등 되짚어 돌아오는 길. 그러니까 결국 엄마는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어. 한없이 멀고 캄캄한 어둠에 동생은 울고 기진맥진 상황짓이에요. 한밤중에야 이제 점심때 출발해서 이제 어디까지 온 거야? 한밤중까지 온 거야. 시간적 배경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배경이에요. 고령 들고 찾아 나선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 만나 엄마 이거겠죠. 하필이면 어머니는 그날따라 버스로 오시고 만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길이 엇갈린 거야? 아니, 엄마가 그날따라 버스를 타고 온 거야. 제2연 어머니를 마중 나갔던 기억에 대한 회상. 자, 3년 볼까요? 영탄법이네요. 이거는 현재의 자아가 이제는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요즘도, 자, 현재로 넘어왔어요. 그죠? 장날이면 허리굽은 어머니. 자, 연민의 대상이고요. 희생적 삶을 사는 존재고요. 화자의 어머니가 되겠네요. 플라스틱에 밀려 한마디로 뭐야?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됐죠. 삶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자, 옛날에는 죽장에 김삿갓은 죽고 참비수를 이잡던 시절도 가고 이제는 뭐도 없어. 시세도 없어. 팔리지도 않아. 가격도 없어. 1년하고 그대로 연결돼요. 옆에 쭈그려 앉아. 슬픔의 분위기죠. 자, 누가? 어머니가 대바구니 옆에 쭈그려 앉아는 플러스가 되죠. 그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바구니가 쭈그려 앉아 있고요. 어머니가 쭈그려 앉아 있고요.
멀거니 멀거니 정신없이 한 곳만 바라보는 모습이면서 올지도 모를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자, 공간적 배경이면서요. 명사로 끝났어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딱 보여주는 게 아니죠. 여운적 결말을 나타내고 있다. 자, 여기서 담양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봅시다. 담양장이라는 공간은요, 예전에는 생활과 생존의 공간이었어요. 그때는 뭐 연민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년. 3년은 대나무와 어머니의 현재 모습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이야기 볼까요? 자유시고요. 서정시다. 회상적이고 서사적. 요게 이제는 하나 체크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담양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향토적이다. 힘겨웠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삶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이고 서사적 구조라는 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년을 볼까요? 1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죽장에 김삿갓은 죽고 찬빛으로 이잡던 시절도 가고 대나무 전성 시절에 3년. 아, 요즘도 장날이면 어때요? 자, 과거 어린 시절에서 이제 요즘으로 넘어왔죠. 그죠? 그리고는 믿거니 말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기본적으로 1, 3년은 운문적 형식, 2년은 산문적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년은 담양장의 과거 모습을, 3년은 담양장의 현재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또 시간의 변화에 따른 담양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좀 전에 플라스틱에 밀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담양장의 쇠락이 결국 뭐에 따른 거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1년하고 3년만 보여주는데 중간에 2년은 어때요? 2년은 이야기,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이야기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미와 부사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어미와 부사, 이거 표현상의 특징이죠? 자, 김삿갓은 죽고 고우, 찬빛으로 이잡던 시절도 가고 고우. 뭡니까? 그렇죠. 연결어미 고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리듬감을 전해주고 있다. 근데 이런 건요, 2연에서도 계속 나타나요. 어때요? 자, 바구니를 한 줄에 이끄끄, 동생 손잡고 끄끄끄, 동생은 울고 끄끄끄, 밤중에 어령불 들고 끄, 버스 따라 어머니는 어시끄끄, 믿거니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이렇게 빠져요. 자, 물론 이제 요게 3년 일부 자른 거기는 하지만요, 한 면에 넣고 싶어서요. 자, 그런데 요거 말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요거예요. 자, 너무 심심해 꼬박꼬박 걸어오셨으므로 하염없이 덜렁 졌다. 으스스 무서워져 한참 망설이다가 한없이 멀거니 기다리는, 이렇게 돼요. 자, 뭐예요? 부사어죠? 파란색만 보는 거예요, 지금. 부사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 내지는 상황, 팔리기를 기다리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본다면 명사로 끝남으로써 어떤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 시에서 더 중요한 건 끄끄끄와 그 다음에 부사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최두석 시인의 담양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